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 하면서 외교, 안보, 사회 갈등 모두 다루고 갑니다. 한국표는 제 힘으로 국회의원 내선하고 시사 공론하고 당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영남지사하면서 1조 4천억에 이르는 돈 빚을 쌍한편 안 타고 깨끗이 정리하고 의사로서 살아있는 바이러스 잡다가 안랩에서 컴퓨터 바이러스 잡다가 지금은 낡은 정치 바이러스 잡고 있으니까 나는 팔자가 바이러스 잡는 팔자인가 보다.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평생을 경제 전문가로서 또 안보 전문가로서 배우고 경험하고 고민한 것을 이 나라를 위해 쓰이고 싶어서 출마했습니다. 능력 있는 대통령이 될 자신이 있습니다. 30년 전 도로공단으로 향하던 마음을 다시 새깁니다. 그때처럼 두렵고 떨리지만 그때처럼 이 길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자, 약속 2017 대선 특집으로 뉴스탑10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투표 마감 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녁 6시 33분 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1시간 반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요. 바로 투표율입니다. 이 투표율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김동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투표율 지난 대선과 비교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비교를 해주시죠.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가장 최종적인 지금 오후 6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1% 정도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하. 하지만 그 초반에 그 보여줬던 그 격차들이 점차 좁혀지다가 역전을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사실 바로 이제 오후 1시 경에 이제 집계됐던 투표율이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는 19대의 투표율이 55.5%로 18대의 45.3%에 비해서 한 네. 10여 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네. 이때는 바로 이제 지난 4일과 5일에 진행됐던 사전투표가 반영됨으로써 네. 나타난 결과인데요. 당시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26.06%이다 보니까 네. 한꺼번에 그 추월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네, 그 이후로도 계속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후 5시경에 동률을 이루고 지금 현재 6시 이후부터는 다시 낮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대선 같았으면 지금 6시가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멈췄어야 하지만 네. 이번 대선은 저녁 8시까지 2시간이 더 길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은 이 2시간 동안에 이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도 아직 모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중앙선관위 측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80%가 넘을 것이다라고 이제 집계를 하고 있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80%가 넘는 투표율은 실제로 지난 15대 대선이죠.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1997년의 대선 이후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는 이제 80.7%로 이제 투표율이 집계가 됐었는데 네. 이번에 다시 한번 80%가 넘게 된다면은 그 국민들의 그 투표에 대한 열기와 대통령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대선에서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그 첫 신호는 사전투표율이었습니다. 4일과 5일 이틀 동안 실시된 사전투표율이 26.06%를 기록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자, 사전투표는 자, 어떻게 개봉이 되고 어떻게 합산이 되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다들 이 부분을 궁금해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저도 이제 사전투표 현장에 취재를 나갔다가 네.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네네. 이제 막상 현장에 가서 보다 보면은 관내 투표, 이제 해당 그 거주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
줄이 따로 있고 네. 그리고 관외 이제 그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지 않지만 이곳에 와서 투표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 장소가 따로 있는데요. 네. 그 해당 그 거주지 관내 투표죠. 관내 투표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곧바로 투표를 한 이후에 투표함을 밀봉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해당 지역의 선관위에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외에 이제 관외, 거소, 그 재외국민 투표의 경우에는 그곳에서 투표를 한 사람들의 투표 용지를 네.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투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은 이후에 우체국에서 발송을 합니다. 네. 그래서 투표함이 밀봉이 돼서 해당 지역 선관위에 보관이 되고 네. 이제 오후 8시 이후에 개표장에서 실제로 개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는 실제로 투표소에서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함이 도착하는 순서로 개봉을 한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지금 이론상으로는 이 사전 선거 투표함이 제일 먼저 도착해 있었으니까 예. 개봉도 사전 선거 투표함을 제일 먼저 열겠군요. 예, 그럴 것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 사전 투표에 대한 열기가 더 뜨거웠었고 사전 투표함이 먼저 도착이 돼 있었으니까 먼저 열 것이라고 네. 보이는데요. 이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동안 보관이 되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그렇죠. 나흘 동안 있었는데 이 나흘 동안 그 투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 실제 제 주변에서도 각종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과연 실제로 보관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냐? 어떻게 보관이 됐답니까? 예, 그 사전 투표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관위가 지정하고 있는 장소에서 철저하고 이제 굉장히 엄밀한 방법으로 이제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요. 네. 24시간 모니터링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그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네. 접근이 차단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함 같은 경우에는 밀봉 스티커를 붙인 상태에서 보관이 되고 있고 네. 그 투표함이 보관되고 있는 장소에는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이제 접근이 할 경우에는 그 누가 접근했는지 여부가 쉽게 파악이 되고요. 네. 또한 동시에 이제 그 출입을 하는 경우에 이제 안면 인식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 인식을 통해서 출입을 하게 되는데 실제 그 해당 장소에 출입을 한 사람의 신원이 명확히 밝혀져야만 출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누가 만약에 손을 댔다라고 한다면은 그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밝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됐고 보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인위적인 가공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네, 그렇습니다. 믿어도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투표소들 가운데서는요, 여러분께서 다녔던 그냥 일반적인 투표소 말고 굉장히 이색적인 장소에 설치된 투표소가 있다고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순소 변호사, 네. 어떤 투표소들이 있는 겁니까? 네, 지금 화면에 나오죠. 미용실입니다. 아, 네. 미용실에 투표소가 마련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홍은 제2투표소가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그런 개인 미용실인데요. 네. 지금 미용실 안에 그런 그 집기들을 치우고, 겉으로 보기에는 뭐 전혀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만 벽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미용 관련된 사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네요. 벌써 이게 10년째 지금 투표소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미용실이 이제 30년째 이 자리에서 영업했기 때문에 주변 그 지역 주민들의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또 이색 투표소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곳은 충남 논산시 성동면에 있는 곳인데요. 네. 이거 역시 좀 신기합니다. 바로 농기계 창고를 네. 쓰고 있습니다. 아하. 어제 소유주의 이름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요. 네. 이게 농기계 창고를 투표소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된 영문이냐 하면요. 기존에는 이제 근처에 있던 초등학교를 투표소로 활용했습니다. 네. 근데 그 초등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폐교되면서 마땅한 장소가 없자 이제 그 개인 소유의 농기계 창고를 빌려서 이번에 투표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탑10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 네덜란드에서는요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색 투표소를 풍차에다가 마련하고 풍차에 자동차를 탄 채로 드라이빙 스루로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소도 네덜란드에는 만들어져 있었다. 저희가 뉴스탑10에서 한번 진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색 투표소들이 있군요. 그래서요 저희가 이색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주민과 직접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시죠. 미용실이라 좀 색다르기는 한데 저희는 항상 이곳에서 투표를 하고 있어요. 들어가면 드레스도 있고요. 미용실 거울이랑 빗이랑 드라이기 그런 거 다 보이거든요. 그래도 깔끔하게 치워주시고 넓은 편이라 저희들의 동선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오전에 투표를 하고 왔거든요. 네. 근데 줄을 섰어요. 네. 줄을 한 10여 분 정도 서 있다가 이제 했는데 네. 제가 줄을 서면서 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4,247만 명이 유권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전국의 투표소가 13,964개예요. 네. 그러니까 한 3,000명당 한 개 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뭐 아파트 지역 이런 데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적어도 좀 투표소는 네. 가면은 바로 좀 투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줄 서가지고 한참 기다리지 않고 네.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런 투표소, 이색 투표소 좀 많이 만들어서 아마 저 사람들 적은 곳에서 저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네. 좀 저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하고 제가 만들 때마다 뭐 30만 원뿐이 안 준다고 그러는데 좀 더 돈을 많이 주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가지고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 투표소로 장소를 민간이 제공을 하면 30만 원 장소 준다고 합니다. 대여료로 30만 원을 주는군요. 예. 그러면 30만 원이면은 이게 어떤가요? 그 영업하는 곳을 빌려주는 사람 치고는 좀 손해죠. 없다고 할 수 왜냐면 있겠군요. 그날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아하. 전날은 또 준비해서 설치해야 돼요. 그렇군요. 최소한 이틀간을 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별로 많은 금액이 아니죠. 자, 하정대 위원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손수호 변호사. 네. 이런 투표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 겁니까? 네,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네. 147조에 투표소의 설치라는 그 조항이 있는데요. 네. 1항에 보면은 이제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이제 관할 구역 안에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제 하지만 여러 그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다르죠. 어떤 그 인구의 밀도도 다르고 네. 거리도 면적도 다르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좀 들어보면은요. 서울에는 보통 5,000명 기준으로 해서 네. 투표소를 한 군데씩 만든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원수가 훨씬 더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해당 조항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우선 투표소는요, 민간 시설이 아니라 공공기관에 어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 읍면 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 단체 사무소, 주민회관 등등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게 부족할 경우에는 민간 시설을 빌려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만약에 이렇게 민간 시설을 빌리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이제 그 되도록이면 응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오늘 투표소에서요, 대부분의 사람이 아무 일 없이, 그냥 편하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를 했는데, 좀 사고도 있었다고요? 이색적인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좀 네. 당혹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선 네. 첫 번째, 대리 투표 사건을 좀 먼저. 대리 투표요? 네, 당연히 어떤 해서는 안 되는 사연이 행위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부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 투표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차를 잘 모르고 약간 머뭇머뭇하자 네. 주변에 있던 그 다른 사람이 투표 방법을 먼저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단순히 투표 방법 설명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기표소도 같이 들어갔고 네. 또 여기에서 실제로 다른 사람이 받은 그런 그 투표용지에 자기 마음대로 기표를 해버렸습니다. 아하. 예, 그러자 아니 이거 도와주는 걸로 그친 게 아니라 왜 내 투표용지에 마음대로 하십니까? 라고 네. 항의를 했고요. 네. 그러자 이제 그 현장에 있던 선관위 관련자가 이거는 뭐 부정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투표용지를 훼손 처리하고 새로운 용지를 주어서 이제 그 투표를 마쳤는데요. 네. 사실 이런 경우가 단순히 뭐 그냥 잘못이다. 이걸 넘어서 형사적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어허. 즉 공직선거법에 투표 및 개표 간섭죄가 있는데요. 네. 이건 투표 간섭죄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형량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3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어이구. 선관위에서 이 해당 인물의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네. 조사를 한 다음에 네. 이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한 방침이라고 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 우리말로 오지랖이라고 하죠. 오지랖 때문에 지금 형사처벌 받게 된 분이 계시는군요. 그리고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동명이인 투표. 김동혁 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이거 무슨 사건입니까? 네, 이것도 굉장히 황당한 사건인데요. 네. 동명이인 투표는 이번에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네. 사건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선거인이 투표를 해야 되는 한 그 유권자가 투표소를 착각을 해서 자신이 원래 가야 했던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는데 투표를 하고 투표를 하기에 앞서서 실제로 그 선거관리원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증과 주소지 등을 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투표 용지를 받아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른 그 유권자가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근데 이분이 앞서 왔던 분이랑 이름이 같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난 투표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선거관리원은 이미 투표를 했다. 무슨 네. 소리냐 얘기를 했었고 그 화가 나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선관위 측이 이제 경위파악에 나섰는데 실제로 그 앞서서 투표했던 분과 이 분이 뒤늦게 찾아온 분이 이름이 같았고 하지만 생년월일과 주소지가 달랐습니다. 그러면 그 투표에 용지를 나눠주던 그 직원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당 뒤늦게 온 분은 네. 굉장히 언짢아 했었는데 그 선관위 측에서는 앞서 온 분의 투표는 이제 인정을 해주겠다. 네. 인정을 해주겠다고 했고 뒤에 오신 분도 새로 이제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지만 뒤에 온 분이 그 앞서 그 사후 처리에서 미흡했던 선관위 측 직원의 그 행태에 좀 분개한 나머지 그냥 투표를 하지 않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그냥 갔다는 말이군요. 자,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길게 얘기했고 제가 예, 알겠습니다. 예. 나경대 의원 짧게 한마디. 아마 시청자들도 이미 투표를 마친 사람이면 이 상황을 정확히 알 텐데 이거는 그 투표 사무원이 명백히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름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등재번호라고 있어요. 저도 할 때 등재번호가 있고 등재번호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 저는 사인을 했더니 사인은 안 된다면서 이름을 서명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름을 서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재번호를 보면은 당연히 달랐겠죠. 그랬겠죠. 설령 동명이인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분명하게 거기에 선거 관리를 하는 투표 사무원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한 사건 대리 투표는 유효 투표로 인정받지 못했고요. 동명이인 선거 사무원의 실수로 하게 된 동명이인 투표는 유효한 투표로 인정이 됐습니다. 자, 이 이외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겠죠. 다들 소중한 한 표가 잘 행사됐으리라 믿습니다. 김도혁 기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